저는 원래 곱슬머리예요. 빰빰. 머리가 해그리드 같네요. 진짜 이 머리를 어쩌면 좋냐? 좀 잘라야 되겠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그래도 엄마 기니까 덜 곱슬거리는 거야. 아니, 그래도 조금만 더 짧아도 더 곱슬거려서 감당이 안 밑을 돼. 쳐주든지 어떻게 머리 좀 해야 되겠다. 너무 기네. 난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네. 엄청 길긴 길어. 근데 뭐 끝이 딱히 상하지도 않았어. 안녕. 저는 지금 내부 외부 구충약이 6개월마다 한 번에 한꺼번씩 사는데 이번 달에 주문해야 되는 달이에요. 그러면 한 번 6개월어치를 한꺼번에 사면 한 8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문 주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저는 해외 직구로 내부 외부 구충약을 사고 있어서 하트가드하고 프론트라인, 브로드라인 웬만한 약들은 페퍼킷이라는 그 사이트 아시죠?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페퍼킷이라는 사이트가 해외 구충약 직구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토로 자동 스케줄이 예약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싸우기도 하고 언제든지 캔슬도 할 수 있고 날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트가드는 3만 원 좀 넘고 프론트라인은 5만 원 좀 넘네요. 그러니까 한 5만 3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합쳐서 한 8만 원 조금 이상 나오겠죠? 날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돈이 나가지. 지금 제가 자취하던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돈이 좀 쪼들려요. 아, 돈은 중요한 거였어. 안 그래도 지금 도로시 딱 생식도 또 시켜야 되는 타이밍이어서 돈이 나갈 곳이 많네요. 소고기를 사러 가서 좀 사보려고요. 또 얘는 다 수입산이어가지고 신선도도 되게 좋다고 리뷰가 엄청 좋은데 그래서 이유식 만들 때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를. 근데 또 수입산이니까 지금 구제역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구제역이 정말 요즘 생각이 드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구제역이라는 게 Foot and Mouth Disease라고 해서 이렇게 굽이 있는 동물들 발이 이렇게 포진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병인데 전염성이 되게 강하고 공기로도 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포인트는 알아서 놔두면 낫는 병이에요, 동물들에게. 근데 이게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농가로 퍼지기 마련이라서 다 도살을 당하는 거죠. 그냥 놔뒀으면 살 수도 있는 애들인데 갑자기 고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네요. 에어팟 좀 빼야 되겠다. 요즘 다시 비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비건을 되게 오랜 기간 한 6개월 이상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비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이제 고기 구우시고 하면은 거의 안 먹기는 하는데 조금은 먹어요. 뭐 한 몇 점씩 이렇게는 먹기도 먹고 근데 마음이 너무 이게 제가 애초에 동물성 단백질에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소화를 못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서는 장염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이제 치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거나 그 유제품 자체도 안 맞고 또 제가 글루텐도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살이 한 10kg 이상이 2달 만에 훅 빠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면역력이 많이 낮아졌어가지고 제가 원래 아빠도 좀 알레르기가 많으신 편이어서 그런 것들이 유전으로 갖고 있는데 근데 그때 10kg 빠졌을 때
정말 면역력이 바닥을 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알레르기들이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유전적 결함을 갖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원래 좀 안 맞기는 했는데 더 아예 그냥 먹으면 다음날 장염이 와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바깥을 못 나갈 정도로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채식 위주로 하게 됐고, 채식을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부랑 너트 종류랑 되게 단백질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먹었었어요. 두부 진짜 주식처럼 먹었었고요. 콩도 되게 많이 먹었고, 쌀은 생각보다 제가 원래 막 쌀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서 쌀은 많이 먹지 않고, 저는 나물 반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물을 진짜 종류별로 매번 사다가 가지볶음, 시금치, 무침, 고사리 무침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진짜 자주 해 먹었었거든요. 또 채식을 하다 보면 비타민 B12라고 해서 동물성이나 흙에서 나오는 그런 박테리아예요. 얘네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치즈 같은 그런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통에 치즈가루처럼 노랗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그 후레이크거든요. 그거 뿌려서 비타민 B12 따로 챙겨 먹었었고, 면역력이 그때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또 케르세르틴이 식물 뿌리 성분인데, 케르세르틴은 자연 면역 강화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대체품으로 많이들 이제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특히 키모테라피, 그러니까 항암 치료 같은 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항생제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케르세리틴을 조금 찾더라고요. 어쨌든 좀 그랬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거의 채식만 먹고 있는데, 피 검사도 너무 잘 나왔고, 채식은 정말 골고루 다양하게 챙겨서 따로 먹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식하시지만 맨날 빵만 먹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어떤 동물성 제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사는 건 당연히 도로시 생식이죠. 도로시 생식 때문에 고기를 살 때 진짜 많이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나마 동물 복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 하는 편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 자란다고 한들 그 동물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일생을 살지 못하고 저희가 가둬서 억지로 교배시켜서 착취해가는 그런 행동 자체는 그 삶을 다 앗아가잖아요. 생명도 우리가 너무 살고 싶어하는 애를 죽이는 거잖아요. 저 같은 소비자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도로시를 위해서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지만 그것도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고, 더 동물 복지가 돼 있는 곳에서 고기를 산다 한들 그것 또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분의 비건 유튜버분에서 이번에 그냥 구제역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서 한번 그냥 또 비건 쪽 찾아보다가 들었던 것 중에 공감이 됐던 거는, 동물들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거나 덜 가치가 있다거나 이것을 논할 필요도 없이 동물과 우리는 어떤 것에서 같냐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같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강아지가 다른 동물보다 더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로시를 엄청 많이 챙겨준다고 해서 도로시가 나만큼 생명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할 필요가 없이 생명이라는 그 부분 자체에서 얘는 존중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 자체로의 삶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제역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가둬놨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야생이 있을 때보다 전염병이 빨리 퍼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타닥타닥 붙어있잖아요. 농장들도 그렇고 동물들 자체도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육 현장이 많거든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옴짝달싹도 못하는 곳에서 자라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에서 평생
사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돼지는 되게 오래 사는 수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도축하는 돼지들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도축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과다로 투여를 해서 빨리빨리 키워서 하는데 왜냐면 오래 기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안 좋은 사육 환경에서 오래 기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방목돼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존중받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겠죠. 그리고 강아지들이 생식을 할 때 그런 동물들이 당연히 더 좋겠죠, 몸에. 근데 제가 비건이라고 해서 도로시를 비건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오로지 내가 비건을 하는 것은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육식을 할 때보다 채식을 영양소를 이거는 육식을 하는 거나 채식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영양을 제대로 골고루 본인이 체크를 하시면서 식단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어떤 식단을 한다고 해서 꼭 채식을 한다고 해서 영양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드신다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채식하는 사람과 비건,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동물성 원료도 먹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육식을 하는 사람,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아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세미나를 듣는데 그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오셨어요. 연구원 분께서.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채식하는 사람과 생식하는 사람, 육식하는 사람 다 장내 미생물이 다른데 채식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장내 미생물이 훨씬 더 좋고 암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채식하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제 계란을 먹는 오버 베지테리언도 있고 페스카테리언이라고 해물은 먹는 그런 생선을 섭취하는 베지테리언도 있고, 하지만 비건들은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도 사지 않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해물이나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거든요. 또한 이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 또한 안 먹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비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베지테리언보다 건강이 훨씬 더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인간에 의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동물들만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들도 피해를 볼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 장기간 봤을 때 분명히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환경 오염에 기인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농장에서 나오는 소들의 가스 배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과는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추천드리자면 Cowspiracy, 넷플릭스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동물들이 사는 곳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도미니언 무브먼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 번이라도 봐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얘네들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든 곳에서 살았지, 너무 미안하다 하고 먹는 거랑 너무나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저는 사실 자주 먹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고기는 거의 안 먹기는 해요. 애초에 제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생선 종류를 되게 좋아하고 해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자주 먹진 않아요. 제가 의식해서 자주 먹진 않고, 회 같은 거 어디 놀러 갔을 때 회는 먹거든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 하나 기분이 좋자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비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아주 가끔씩 먹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생명을 짓밟는 것,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제 제가 테이블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갔을 때는 SNS에 업로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을 때, 다른 분들과 같이 먹어야 돼서 고기를 시켰을 때 저는 먹지 않아도 그런 테이블이 있는 거는 잘 안 찍는 편이에요. 어쨌든 얘기가 산으로 갔다.
지금 고기를 사야 돼서 마음이 또 부제역도 터지고 해서 착잡해서 그래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나마 모든 고기라도 방목해서 키우는 데서 사고 싶지만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기 시작하면 정말 꼭 그렇게 할 거고 지금은 아직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빠듯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제 최선을 다해서 동물복지가 되는 그나마 동물복지가 되는 곳에서 강아지 음식은 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아이허브에서 결제할 것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검토해보고 있거든요. 방황 파우더가 이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암 효과가 있고 소염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암이 있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수의학 사이트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암이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항생제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강황가루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황가루를 이용해서 많이들 만드시는 그 레시피가 있는데 가루를 만드는 그 성분이 강황가루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카레 색깔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막 그 골든 페이스트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소염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근데 이제 강아지 중에서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항암 효과를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조금씩 주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여보고 싶어서 골든 페이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인그리디언트가 재료가 되게 짧아요. 되게 간단한 재료고 만드는 법도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제 것도 조금 몇 개 사고 보조제 하나를 더 사려고 지금 넣어놨거든요. 도착하면 택배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돈만 많았어도 모든 것을 동물복지로 샀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빨리 죽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냥 깔끔하게 한번 탁 쳐서 죽여서 이제 그렇게 고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 상황이 정말 너무 다르다는 거를 알아버린 거죠. 실제로는 이제 머리와 심장에 동시에 전기 충격을 줘서 기절을 시켜야지만 기절한 상태가 오래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기계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도축장들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 기기가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머리나 아니면 심장 한쪽만 이제 전기 충격을 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쫙 충격을 주고 얘네들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충격을 받고 기절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통해서 이렇게 덜덜덜덜덜 해서 도살하는 도살자 앞에 딱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 이미 깼다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을 칠 때 목을 딱 따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냥 피가 솟구쳐서 과다출혈로 죽는 거죠. 피가 이제 콸콸콸콸콸 다 떨어져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해요. 아이허브에서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배송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설이 겹쳐가지고 감안해서 사야 돼요. 하러가에서 소고기도 샀어요. 그리고 더펫에서도 주문을 곧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제가 한번 노트북에다 커피를 엎은 적이 있어요. LG 그래서 산지 딱 2주 됐을 때? 그때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느라고 계절학기에 정말 정신이 막 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편집을 좀 해볼게요. 빨리 영상 올려야 되는데. Two very special atomic bombs haven't gone off.